거기서 무슨 저 철학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바꿔줘. 뱃속에 댕기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임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나갈 것이다. 그게 뭐,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혹시 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았던 우리 가수 김호중 씨와 그리고 지금 국민 가수로 있는 가수 임영웅 씨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두 분이 나이도 같으시고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이 길도 되게 비슷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경연 프로그램도 같이 나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나이도 같고 비슷한 환경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혹시 사주에도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선생님 그걸 한번 풀어주실 수 있는지. 예.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 사주부터 드려볼게요. 예. 임영웅 씨가 91년생. 두 사람이 둘 다 양띠인데 신미생이라는 양띠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일주를 보니까 일주가 다 고란살이에요. 고란살이라는 건 임명웅 씨도 고란살을 갖고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김호중 씨도 그 고란살을 갖고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컸다는 얘기예요. 예, 컸다는데 그것이 이제 내 몸주라고 그래서 내 일주가 나예요. 그래서 임명웅 씨는 정사 일주고 또 그다음에 호중 씨는 을사일주예요. 그래서 정사일주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의 빛을 발하는 거고 을목이라는 것은 자꾸 인생 그기가 치근농구처럼 꼬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어려서부터 소년시대도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미라는 역마살을 갖고 있고 둘 다 역마살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둘 다. 그래서 지금 임명웅 씨 같은 가보라는 월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침살이라는 걸 갖고 다녀서 여기 그 다음에 이게 현침살이면서 이게 무엇이냐면 인수살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 살이에요. 그래서 목생활한 식상을 깔고 앉아 있는데 이 오라는 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 어려서 조실부모를 해야 된다. 이런 사주고 지금 여기 김호중 씨도 보면 정유라는 그 일주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양인살을 갖고 있는 내 부모를 다 없애야 된다. 깨내야 된다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둘이 비슷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김씨와 임씨만 틀리지만 그러나 임씨의 뿌리가 틀리고 김씨의 뿌리가 틀려요. 뿌리가 틀리다는 것은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품이 기본적인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주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이 사람은 남의 손에서 남으로 인해서 커내 나가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임영웅이도 어려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특히 이 김호중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갖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가족관계 그래서 정신충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짜증을 많이 낸다. 신경질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금을 녹이는 현상이라 내가 녹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것저것 치고 나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게 지금 트로트라는 미스터 트로트인가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다 나와서 다 성공을 했는데 한 사람은 왜 승승장구하는데 한 사람은 왜 안 될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든든하고 밭이 든든하면 나무가 자라고 잘 자랄 수 있듯이 뿌리가 약하고 나무가 든든하면 말라 죽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임영웅이는 뿌리가 단단한 사람이고 이쪽에는 뿌리가 다 썩은 거고. 그래요. 예,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 고란살과 고란살인데 을살에는 그것이 뭐냐면 고란살이면서 지금 올해 4월달에 이 일이 터졌죠. 그렇죠. 음력 4월부터 조금씩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동주운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동주라는 것은 뭐냐 같은 기둥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김호중이가 여기 하나 있어. 근데 김호중이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 근데 진짜 김호중은 여기 있고 가짜 김호중이 여기 있어. 근데 가짜 김호중이가 진짜 김호중이가 싸웠는데 누가 이기겠어? 가짜가 이긴 거예요. 그럼 뭐야? 자기가 덩탱이 쓰고 자기가 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 보면 사유축이라는 것, 이쪽에 유라는 속에 축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술 처먹고 뒤진 거, 약 처먹고 뒤진 거, 중풍 맞아 죽은 거. 이 귀신이 숨어 있어. 사주에 들어. 그런, 얘 사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김호중의 사주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축이라는 귀신이 발동되면서, 그 날짜를 모르겠는데 축이라는 귀신이 발동되면서 그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발동되면서 얘도 자기도 모르게 술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유라는 것은 뭐예요? 양인살이야. 사고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총 맞아 죽어, 잘못되면. 그 지금 안 다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거예요. 그럼 이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막 사고를 낸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조상이 끌어당긴 날이죠. 항상 조상이 땡긴 날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똑같은 정사, 을사, 이렇게 살아는 거 뱀날인데, 뱀날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날 되는데 이 사람은 승승장구를 할까? 임영웅 씨요? 예.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양쪽에 불을 갖고 태어났어요. 촛불이 타고 있는데 밑에 불이 있어. 불이 받쳐져요. 네. 그래 뭐 점점 빛이 나겠죠. 촛불이 하는데 밑에 이렇게 빛이 붙여져. 그러면 빛이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무에서 불이 나니까 뭐가 나고 했어요?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연기만 푹석푹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가거든요. 불빛은 뭐예요?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길이 숨어있으니까 빛이 올라가다가 연기에 쌓이니까 불빛이 숨어버려. 그럼 음의 기운이 강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사주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올해는 괜찮아. 올해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내년은 더 힘들어, 이 사람. 아, 그래요? 김우중 씨? 김우중 씨 내년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을사, 병진, 을사, 병우, 병우년, 정미년, 병우년까지는 많이 힘들다. 내년에, 올해 이 사람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내년에 터지면 더 크게 터졌어요. 아, 진짜요? 예, 올해 터졌으니까 그래도 그만하게 터지고 말한 거지, 내년에 잘못되면 이 사람 크게 사고 났어요. 그래도 조상에서 조금 도와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김호중 씨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좀 복귀가 가능할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년까지는 힘들고 후년이나 돼야, 후년은 병후년이 되는데 말띠해가 되는데, 네네. 말띠해가 되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소생의 기운을 보이겠죠. 나무에 불을 붙이고 불이 양불이 들어오니까 병우라는 불과 밑에 하늘의 불과 밑에 땅의 불이 같이 들어오면 약간의 그 을목에 나무가 젖어 있는 나무가 바짝 마르게 되니까 힘을 조금 발휘할 것이다. 예. 임영웅 씨는 그럼 사주를 보셨을 때 앞으로 좀 내년 후년까지도 지금 이 어떻게 위치가 쭉 가요, 이 사람.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초년에 자기가 복을 쌓았고 본연에 덕을 쌓은 사람은 꾸준히 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초년의 복을 말년까지 가려면 초년 복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 복이다. 네네네. 말년 복은 내 복이다. 내가 한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20대 이제 30대가 돼가잖아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잘 쌓으면 말년에 가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복을 받는 거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김우중처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쌓는 복을 다 무너뜨리잖아. 그 말년에 가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을 좀 벌었으면 어떻게? 벌어서 그 돈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못하고 벌었다 깎았다 이렇게 돼요. 그 말년에 가면 어떻게 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에 나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자기 복을 잘 다스려라. 자기 복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년에 가면 깡통 찬다. 네네. 네,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되게 논란이었던 김호중 씨와 그리고 우리 임영웅 씨의 사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사주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했을 때 연월일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다 태어나면 내가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충 얘기를 한 건데 네. 시만 제대로 알면요 다 사는 거예요. 초년, 청년, 중년, 말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잠자리 하면서 하나의 생명차가 생겨요. 네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핵이라는 하나의 핵이 생기면서 딱 독신이라는 순간 너는 몇 년도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서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몇 년도 며칠 날 죽어라 하는 게 이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이건 바뀔 수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어느 무당이 뭐 운 바꿔준다? 당신 팔자 고쳐준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건 새빵 거짓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바꿔 그걸. 그럼 거기서 무당짓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건 사적인 얘기예요. 얘기인데 남의 운명 바꿔준다 하지 말아라. 또 남의 뭐 운을 받아준다 하지 말아라. 네네.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올해 운에 뭐가 나쁘다 그랬을 때 그거를 액매기를 하고 뭘 해서 조금 풀어주고 막아주고 미리 해고 했을 때 조금을 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운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내가 면하게 가게 해줄게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운명 바꿔줄게 하는 소리 진짜 하지 말아요. 그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거기서 무당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무슨 저 철학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바꿔줘. 뱃속에 생겨났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임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나갈 것이다. 그게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모, 개미, 갑신,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을사년, 병우년, 정미년. 정미년은 조금 좀 조심하라는 거. 그때는. 네. 정미년은 그 화급금 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래서 돈 좀 벌었다고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거. 그건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기 수신자가 자기부터 잘해라. 자중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네. 해라. 그래야 말년에 거지 안 된다. 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주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